날이 많이 찹니다. 어제 어떤 분이랑 같이 길을 걷고 있었는데 그분이 자기 겨울이 제일 싫다고 하시더군요. 근데 사실 그분 불과 몇 달 전에 자기는 여름이 가장 싫다고 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늘 바뀌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이 수험생활 1년 어떤 마음으로 지내실지, 중간에 또 마음은 바뀌지 않을지 같이 얘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민 말아요 그대 DJ 박거일입니다. 수능 직후에 전국에 있는 수험생들이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난이도, 어려워도 좀 정도껏 어려워야 하는데 TV와 신문에서도 기자도 틀린 31번 이런 식으로 분노를 조장했고요. 분노는 더욱 커졌습니다. 급기야 평가 원장의 사과까지 있었는데요. 강사들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에 동조해서 우리는 2019학년도 수능 국어를 맹비난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험이 과연 잘못된 것일까요? 모두를 어렵게 한 2019학년도 수능, 과연 문제가 많았을까요? 분명 과한 문제들도 있었지만 문제 자체의 질은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수능은 원래 변화입니다. 1, 2년 공부한 수험생들은 잘 모르겠지만 한 20년 수능의 역사를 살펴보면 학생들한테 이런 표현을 가끔 씁니다. 매년 수능은 이전 수능을 배신하듯 출제된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전년도 수능을 보면서 그해 수능을 준비합니다. 수능 보러 가잖아요. 아예 다른 수능 시험을 만나게 돼요. 당혹스럽죠. 게다가 2019학년도는 어렵기까지 했습니다. 평가원에 잘못이 있다면 6월 모의 수능, 9월 모의 수능도 어렵게 출제했어야 되는데 그 시험에 비해서도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럼 우리는 평가원에게 우리의 준비에 맞게 문제를 내라고 요구할 수가 있을까요? 아마 평가원은 답변을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평가원이 매년 변화하는 것처럼 우리의 공부도 변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019학년도 수능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너무 많은 문제를 우리는 쉽게 유형화하고 당연히 올해 수능도 그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출을 통해서 변하지 않는 국어 문제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들을 배워야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해 수능은 이전 수능을 배신하듯 출제가 되지만 시간이 좀 더 흐르잖아요. 또 똑같아요. 2017, 2018학년도 수능도 수능을 보던 때에는 많이 달라졌다. 어떤 새로운 문제가 나왔다. 이러지만 시간이 흐르면 어때요? 다 기출이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됩니다. 수능 국어 유형은 매번 바뀝니다. 변할 때마다 그에 맞춰서 이제 흔히 말하는 원칙, 규칙, 일시적인 것들을 찾아갈 것이냐, 이러면 좋죠. 아니면 이 변화를 따라갈 것이냐. 2019학년도 수능에서 우리는 좀 많은 것을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암기도 그렇죠. 무턱대고 외울 것이냐, 이해하고 필요한 건 외울 것이냐. 다들 얘기하듯 수능은 사고력 시험입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공부를 할 때의 느낌이 아니고 수능이라는 극한 상황에서 우리의 사고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게끔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니냐. 평가원에 대한 원망도 자기 공부에 대한 원망도 그 다음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용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시험장에서 주어진 정보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논리적으로 정리해서 좀 효율적으로 출력하면 얼마든지 문제 풀 수 있거든요. 그런 지향을 갖고 1년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박광일의 생각이었습니다. 시작이 좀 딱딱했죠. 제가 작년에 비슷한 컨셉으로 걱정 말아요 그대라는 영상을 찍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수험생활 하다 보면 꼭 공부 말고도 걱정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연애, 본인과의 갈등, 좀 위로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말랑말랑하게 진행을 했었는데 오늘은 좀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1년 공부를 시작하는 시기고 특히 2019학년도 시험이 어렵다 보니까 국어에 대해서 공부 시작하기도 전에 고민부터 하는 학생들이 좀 많습니다. 논쟁도 많고요.
여기저기서 많은 얘기들이 들리곤 하는데요. 그런 고민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좀 시간을 갖고자 조금은 딱딱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워낙 중요한 시기라서요. 우리 학생들 뭐 수능 국어 문제도 어렵고요. 뭐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강사 선택, 뭐 기출 공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은지 뭐 저희 홈페이지 Q&A라든지 또 각종 커뮤니티에 뭐 그런 글들이 좀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서 제가 직접 대표적인 질문 4개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2019학년도 국어시험은 평가원 출제 경향보다 사설 모의고사에 가까웠다. 는 얘기가 많은데 저는 사실 얘기 듣고 그냥 웃겼어요. 평가원이 내면 평가원 시험인 거지 평가원이 사설스러웠다. 저는 가끔 어떤 사설기관에서는 자기들이 평가원스러웠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평가는 평가원이고 사설은 사설입니다. 뭐 껍데기가 좀 혼란스러우니까 그 안에 있는 알맹이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런저런 막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코 사설이 근접할 수 없는 수준을 보여줬다.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한 난이도의 문제들은 좀 문제였지만 그 질 자체가 심하게 떨어지는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내년 수능 국어도 이럴 것이냐? 그거는 사실은 명확하진 않아요. 우리가 공부를 해가면서 내년에도 아니 이미 올해겠네요. 올해 이제 2월 모의수능도 볼 거고 9월 모의수능도 볼 겁니다. 그 과정에서 평가원이 올해 수능은 어떤 경향으로 가려고 하는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다만 난이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이런 거죠. 올해는 좀 쉽게 갑시다. 그럼 확 쉬워지는 거고요. 조금만 어렵게 내볼까요? 확 어려워집니다. 이 난이도는 신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우리의 공부는 난이도가 어떻게 될 거니 어떻게 공부하자가 아니라 쉽든 어렵든 좀 대비할 수 있는 공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분명한 사실은 평가 문제 가지고 사설스럽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학생들이 이제 인강이 좀 더 대중화되고 이제 각종 사이트에서 패스가 나오다 보니까 강사 선택이 좀 자유로워졌습니다. 근데 이제 두려운 거죠. 강사 선택에 따라서 성적이 떨어질 수 있느냐. 뭐 이거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떨어질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다. 이제 다만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사람이 하는군요.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게 꼭 강사뿐만 아니라요. 강사 입장에서 학생을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신중하게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번에 이 학생들이 뭘 궁금해하나 커뮤니티 가서 이것저것 살펴봤는데 제일 좀 당혹스러운 상황이 뭐였냐면 자기가 들을 선생님을 누굴 정할지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요. 그것도 뭐 아는 선배한테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형 누나한테 물어보는 언니한테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그 커뮤니티에 누굴 들을까요? 강사 선택에 따라 성적이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데요. 누굴 들을지는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 그 답변하는 분들 뭐 나름 성의 있게 답변할 수도 있겠지만 누가 그 인터넷에서 진심을 담아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몇이나 되겠습니까? 다 맛보기 있고요. OT 있고요. 하니까요. 여러분이 직접 들어보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국어에 관한 걸로 좀만 좁혀볼게요. 문학, 비문학, 문법 등 파트별로 나눠 듣는 것이 효과적이냐. 이 저도 강사이다 보니까 이 질문은 자칫 에이 그거 다 자기 들으라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당연하죠. 왜냐면 제가 제 수업에 나는 뭐 비문학은 좀 자신 있는데 문법은 좀 자신 없어. 그럼 저 문법을 찍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비문학도 문법도 문학도 강의를 찍고 여러분 앞에 수업을 하는 이유는 다른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시고요. 다 자신 있어서 하시는 거겠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문학은 누구? 비문학은 누구? 문법은 누구? 보니까 대충 공식이 있더라고요. 뭐 여기서 언급할 건 아니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나눠 듣는 것도 뭐 나름 효과적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어떤 분야든 그 분야의 최고를 만나고 싶으니까. 근데 앞서 강사 선택과 연결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다면 그 분야의
최고보다는 나한테 맞는 선생님이 나한테는 더 좋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나눠 듣는 건 반대예요. 작년에 제가 깨달았는데요. 상대적으로 저는 그런 커뮤니티의 평가에서 문학을 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더라고요. 이상하다. 사실 수업 준비 비문학을 더 하는데, 문학은 1시간 수업하는데 한 2시간 준비하면 되는데, 비문학은 1시간 수업하는데 5, 6시간은 기본적으로 제가 준비를 해요.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정말 정교하게 하나하나 좀 만들어 가고 싶어서. 학생들이 그런 어떤 평가가 있는 걸 보고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저의 계획은 뭐냐면, 문학은 어차피 학생들이 아무리 제가 알려줘봤자 잘 못해요. 이과 학생이 갑자기 현대시를 어떤 시가 나오든 쫙쫙 읽는 족족 이해하고 바로 답이 나오고, 이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근데 기초를 분석해보면 그렇게까지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문학 수업을 할 때 제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까? 그렇죠? 거기까지 안 해도 돼. 이 정도만 알면 돼. 그럼 들을 때 어때요? 편해요. 좋은 거죠. 그럼 이제 기대를 합니다. 이 사람이 비문학도 이렇게 해주겠지? 문법도 공부 안 해도 되게 말해주겠지? 근데 비문학이랑 문법은 그렇게 해서는 수능을 못 견뎌요. 2019학년도 가능세계 천문학 31번 풀어보셔서 아시잖아요. 적당히 해서 접근이 안 돼요. 문학은 정확한 것도 중요한데 빠른 것도 중요해요. 빨리 끝내자고요. 근데 비문학은 빨리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럼 이제 수업 시간에 제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어려운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또는 듣기 부담스러운 얘기들이 나가겠죠. 학생들은 문학은 좋은데 비문학은 아닌 것 같다.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한 3년 학생들 사이에서 커뮤니티에서 돌면 또 공식화되고, 누가 물어보면 아무 생각 없이 말해주고, 정말 대한민국에 있는 국어 선생님들, 국어 강사들 강의를 다 듣고 그 강사들이 하라는 걸 다 하고 수능도 몇 번 보고, 그리고 인간에 대한 애정이 넘쳐서 자기 귀한 시간 쪼개가면서 커뮤니티에 가서 하나하나 답변해주는 사람이 솔직히 있을까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만큼 또는 여러분의 부모님만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세상에 없어요. 물론 감사한 조언일 수도 있겠지만 본인의 인생이니까 잘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법도 마찬가지고요. 파트별로 나눠 듣는 것 저는 반대입니다. 꼭 제가 아니어도 좋으니까 본인에게 좀 더 맞는 선생님, 아마 그 선생님도 저처럼 문학, 비문학, 문법에 적당한 분할, 합리적인 나눔을 해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지 않을까요? 어쨌든 제 생각은 그래요. 수능날 문학에선 시간 줄이고 비문학에서 확보된 시간으로 차분하게 접근해서 정답률 높이고, 문법은 외울 것 좀 외우고, 또 우리 학생들 외우라 그러면 싫어해요. 어려운 거 하면 싫어합니다. 근데 제 문법 시간엔 이런 거죠. 이해시키고 나서 외우게 해요. 학생들이 싫어하겠죠. 근데 외울 건 외우시는 게 좋아요. 왜? 그래야 문법 5문제 빨리 정확하게 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문학, 비문학, 문법을 다르게 수업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도. 그러니까 나눠 듣는 것보다, 커뮤니티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직접 제발 들어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리고요. 기출 푸는 것이 무의미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푸는 건 무의미합니다. 푸는 건 한 번이면 좋게요. 기출은 푸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분석하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면 꼭 어떤 질문이 딸려오냐면, 분석을 어떻게 하는데요? 하루에 몇 개 해요? 몇 번 봐요? 3번 보면 될까요? 3번 보면 될까요? 라는 질문에 담겨진 학생의 마음, 제가 생각해보면 3번만 보고 싶다는 거예요. 4번, 5번 보기 싫다는 거예요. 3번만 보면 될까요?
3번 보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생각하셔도 5번 보는 게 나을 것 같지 않아요?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기출 무용론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작년 수능 끝나고 저 욕 엄청 먹었습니다. 아마 제가 대한민국 국어 강사를 대표해서 욕을 다 먹은 것 같아요. 욕 먹은 이유 중에 하나가 기출 강조했다. 근데 뭐 아니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이건 평가원 잘못이야, 뭐 그러고 싶진 않았고요.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왜냐면 이런 경험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전에도 평가원 시험, 뭐 6월에 됐든 9월에 됐든 수능이 됐든 어렵잖아요. 그날 저녁에 대성학원처럼 막 큰 재소종합학원 그 쓰레기장 이렇게 쓰레기 다 모이는 각 강의실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모이는 데 가보면 기출이 막 이만큼 쌓여있어요. 학생들이 막 분노, 배신, 기출 보라고 해서 봤는데 뭐냐 이게. 적용이 안 됐다. 빨리 갖고 다시 올라와라. 그 책 다시 사기 전에. 라고 말을 해줬어요. 아니라고 한 학생들도 결국 기출 다시 사서 봅니다. 이거 뭐냐면 시험만 딱 보면 껍데기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기출과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날은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를 분노케 했던 시험지를 다시 보고 다시 보면 스스로 깨달아요. 아, 껍데기만 달랐구나. 속은 똑같구나. 기출 다시 봐야겠구나.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기출 푸는 것 한 번이면 족하니까 많이 푸는 건 무의미하다. 풀고 채점하고 오답 확인하고 한 번이면 돼요. 그 이후부터는 끊임없이 왜 답이 2번인지 3번은 왜 답이 아닌지 또 이 지문과 보기와 선지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소설에선 주로 어떤 식으로 물어보는지. 근데요, 이 모든 것을 항목화해서 하나씩 체크하면서 나 기출분석 잘하고 있어 하지 마시고 정말 내 공부의 반 이상은 기출이다 또는 7할 이상은 기출이다 라는 마음으로 반복적으로 보세요. 그러다 보면 항목별로 체크되지 않아도 저절로 기출 안에 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네, 이때 주변에서 하는 말 또는 자기 자신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말에 현혹당하지 마세요. 이제 그만하고 문제 풀어. 기출은 의미가 없어. 같은 거 왜 계속 봐. 새로운 게 없잖아. 껍데기가 달라져서 새로운 게 아니고요. 껍데기 속에 있는 게 보이니까 새로운 거예요. 그 껍데기가 열리고 안에 있는 내용물이 보일 때까지 반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능 국어에 대한 오해와 진실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제 작년 수능 얘기 끝내고요. 올해 수능 준비하는 얘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대비 어떻게 해야 하나. 한 3가지 질문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내신부터 모의고사까지 시험마다 성적이 요동칩니다.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이랬는데 이게 국어의 특징 때문에 그래요. 학생들 입장에 생각을 해보면 이제 안정적인 수준에 빨리 올라가서 이후 보는 시험에서 계속 고득점을 하면서 좀 편안하게 입시를 맞이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학생들은 하는데 국어의 성격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1년 내내 1등급 98점 받아도 수능날 솔직히 몇 점 받을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작년처럼 어려운 해도 그렇지만 쉬운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은 이해가 돼요. 빨리 안정적인 단계로 들어가고 싶다는데 인정을 하셔야 돼요. 이 국어에는 안정적인 단계가 없다. 그럼 이제 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수학은 그런 게 있다.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르면 잘 떨어지지 않고 뭐 그런 게 있는데 국어는 왜 그런 게 없냐 그러는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수학 공부한 시간이랑 국어 공부한 시간이랑 비교도 안 되잖아요. 수학은 사실 초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글쎄요, 초등학교 때 수능 국어와 관련한 공부를 하는 학생이 있나요? 중학교 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은 사실은 고3이 되면서 수능 국어 준비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감도 안 잡힐 거고요. 뭔가 안개 속을 걷는 듯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안정적인 단계에 빨리 들어가고 싶고. 근데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런 거 없다. 간혹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열심히 하지 말고 잘 해야 한다. 근데
저는 좀 그 생각에 약간 반대를 하는 게요. 잘하려면 일단 쏟아부은 시간이 있어야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야, 뭐 저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잘하는 거지. 근데 그걸 자기 걸로 받아들일 만한 공부량이 안 되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공부를 아주 잘할 생각도 하지 마시고 아주 안정적인 마음으로 공부할 생각도 하지 마시고 일단 쏟아 부으세요. 지금은 시간 싸움이지 전략 싸움은 아닌 것 같다. 1년이 짧습니다. 근데 수능 국어 1등급 받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에요. 중간에 성적이 좀 떨어져도 회의감이 좀 들어도 흔들리지 마시고 요동치지 않을 방법이 뭐냐 이런 거 찾지 마시고 시간을 쏟아부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제 걱정이 되는 게 겨울방학 때 공부를 하면 그렇죠. 3월 학평에 대한 기대를 합니다. 내 이렇게 공부 열심히 했는데 3월 학평 당연히 잘 봐야 되지 않냐. 상당수의 학생들이 3월 학평 때 2학년 때보다 성적 떨어져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자기 3월 학평 성적 기대하면서 겨울방학 공부하지 마셔라. 부모님한테도 미리 말씀드리세요. 부모님이 여러분이 난 3월 학평은 못 볼 것 같아 뭐 이런저런 이유로 핑계대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 영상을 보여드리세요. 아니 이 사람도 20년 가까이 수험생들 가르쳤는데 3월 학평은 망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잖아. 이런 거죠. 부모님도 혹시 들으신다면 이런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학년 때 시험이랑 3학년 때 국어 시험은 아예 성격이 달라요. 많이 어렵습니다. 게다가 국어는요, 그 특유의 성격이 있어서 공부를 하면 성적이 초반에 떨어질 가능성이 좀 생겨요. 이유가 뭐냐면 아무 생각 없이 국어 문제를 풀다가 좀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기 시작합니다. 그럼 헷갈리는 순간들이 생겨요. 그런 순간들을 줄여나가는 게 공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부하시면서 문제 풀면서 예전에 안 헷갈렸는데 갑자기 헷갈린다. 아, 내가 지금 공부가 진행되면서 사고가 확장은 되고 있는데 아직 완성된 게 아니라서 그렇다. 좀 더 공부하면 된다. 그런 마음으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올 1년 중에 지금 제가 한 말 떠오르는 순간이 한 번은 꼭 있을 겁니다. 새겨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이어지는 질문이에요. 예비 고2 학생입니다. 현재는 국어 6등급인데 1등급 가능한 일일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능하다. 근데 확률은 매우 낮다. 실제로 대성망임액 수강후기 찾아보시면 6등급에서 시작한 학생, 등급은 모르겠지만 50몇 점에서 시작한 학생들 많아요. 98점 나오고 1등급 나왔습니다. 아마 숫자는 많지 않을 것 같아요. 1등급으로 시작한 학생이 1등급 받을 확률은 압도적으로 높겠죠. 그러나 6등급 이 학생 얼마든지 1등급 받을 수 있다. 근데 이제 그럴 것 같습니다. 중간에 굉장한 고통이 따를 거예요. 앞서한 질문이랑 연계해서 설명을 드리면 6등급이야. 진짜 열심히 공부했어. 성적이 안 올라. 그럼 회의감이 들겠죠. 이거 해야 되는 게 맞나? 근데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는데 또 제가 이렇게 말하면 뭐 뻔하죠. 저 학생 꼬시려고 저러는 거 아니야? 뭐 이럴 수 있는데 꼬시려고요. 원래 그게 제가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6등급인데요. 가능할까요? 불가능해. 딴 거 해. 그건 제 역할은 아닌 것 같고요. 6등급도 가능하다. 그리고 그 가능한 길을 안내하는 게 저의 역할인데 대신에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공부 목표가 확실해야 돼요. 그냥 고3이니까 6등급인데 뭐 다들 하니까 나도 해볼까? 2월 말쯤 100% 여러분 공부 안 하고 있어요. 제가 고3 담임을 좀 오래 했습니다. 저희 때는 약간 시스템이 어땠냐면 12월에 기말고사 끝나면 바로 다음 주에 3학년이에요. 그러니까 학년은 2학년인데 담임은 이제 3학년 담임이 들어가요. 교실도 3학년 교실로 바뀌고. 그래서 12월 말부터, 그러니까 이제 1월 초부터 3학년 담임으로서 학생들을 바라봅니다. 일부러 애들 2학년 때 성적표는 안 봐요. 편견 생길까봐. 그러면 누가 공부를 잘하는 놈인지, 못하는 놈인지 알 수가 없어요. 다 너무 열심히 공부하거든요. 그게 언제 티가 나냐면
참 묘하죠? 설날 전후로 티가 나요. 설날이 딱 끝나고 다시 이제 자율학습하러 아이들이 이제 교실에 다 모입니다. 그때 앞에서 딱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저희 때 저희 반 아이들이 한 40명 정도 있었는데 5명 정도가 공부를 해요. 진짜 신기한 게 1등, 2등, 3등, 4등, 5등이에요. 그 1월 달에 열심히 했던 애들 상당수는 만화책 보고 있고요. 옆에 친구랑 뭐 드라마 얘기하고 있고요. 담임이 오나 안 오나 교실에 있는지도 몰라요. 복도 쳐다보고 있어요. 담임이 와 있는데도 모르고. 그러고 있어요. 6등급 얼마든지 1등급 받을 수 있다. 2가지만 기억하세요. 목표가 확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흔들리시면 안 돼요. 2개만 확실하면 가능하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문 읽는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이거 구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건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럼 빨리 읽으세요. 그럼 빨리 읽으면 또 이런 질문합니다. 저는 글을 너무 빨리 읽어서 정확성이 떨어져요. 그럼 제가 뭐라 할 것 같아요? 그럼 느리게 읽으세요. 그럼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그럼 빨리 읽으세요. 느리게 읽고요. 빨리 읽고요. 반복하시면 돼요. 느리게 읽다가 속도가 너무 늦어지면 빨리 하시고, 그러다 보면 이제 뭐를 깨닫게 되시냐면 느리게 읽어야 되는 순간이 있고 빨리 치고 나가야 되는 순간이 있어요. 이거를 제가 요럴 때 느리게 읽어, 요럴 때 빨리 읽어, 이 말이 수능날 생각 안 나요. 그러니까 본인이 많이 해보셔야 돼요. 참고로 여러분이랑 저랑 읽는 속도 대결하면 지금은 제가 이길지 모르겠는데 8월 달쯤 되면 이제 현장에서 야 풀어봐 하고서 이제 제가 지켜봐요. 저보다 빨라요. 대단들 해요. 근데 이제 그 학생들은 수험생으로서 준비를 하는 거고 저는 이제 강사로서 준비를 하는 거니까 제가 이제 못 따라갑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전 좀 느려요. 느린 만큼 좀 정확하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대신에 좀 빨리 읽어야 되는 순간이 언제인지 저는 알아요.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일부러 빨리 하지는 마세요. 느리면 느린 대로 읽는데 머리 한켠에 어떤 의문을 갖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냐면 그럼에도 내가 좀 빨리 읽어도 되는 순간은 없는가? 문장을 딱 읽었을 때 100% 이해는 안 되지만 어느 정도 이해됐으면 넘어가야 되는 순간이 있는 거고요. 이해가 안 됐다면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 문장을 느리게 다시 읽어야 되는 순간들이 있는데 우린 그런 구별 잘 못하잖아요. 그런 구별을 하려면 많은 체험이 필요합니다. 결론을 좀 내드릴게요. 올해 수능 끝나고 이제 저도 친구가 있습니다. 사대를 나왔으니까 제 친구들은 대부분 학교 선생님들이세요. 네, 그 친구들 중에서 전공과 관련해서, 국어교육과 관련해서 이제 제가 굉장히 믿고 의지하는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여전히 어느 학교의 고3 선생님이시고요. 근데 이제 수능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수능이 이렇게 어렵게 나오는데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는 게 맞겠냐. 근데 그 친구가 이건 솔직히 학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다. 인터넷 강의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친구의 생각은 그거였어요. 애들이 많이 읽어보고 많이 생각해보고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는데 강의를 듣는다고 해결이 되겠느냐. 전적으로 공감했습니다. 강의 몇 강 듣는다고 오를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제가 앞에서 6등급도 1등급 될 수 있다. 모든 귀결점이 지금 뭔지 아시겠죠? 많이 읽어보시고 많이 생각해보시고 그러면서 그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좀 더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그 잘한다는 건 뭐 이런 겁니다. 언제 빨리 읽고 언제 느리게 읽고. 이 모든 거의 시작은 여러분의 시간 투자예요. 사실은 이 걱정 말아요. 고민 말아요. 걱정이나 고민이나. 어쨌든 이거 하지 말라는 이 시간 드리고 싶었던 말씀. 앞으로 1년 동안 수능 준비에 임하는 여러분에게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인 일단 우리 허튼 시간 좀 줄이자. 공부 시간 좀 늘리자. 근데
커뮤니티 보면서 또 Q&A 보면서 질문 추리는 과정에서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분명히 수험생 커뮤니티예요. 하루 종일 거기다 글을 쓰고 있는 애들이 많은 거예요. 학생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학생이라는 전제하에 왜 거기다가 그 글 쓰는 그 시간에 공부하셔야죠. 일단 우리 어떻게 할지는 조금씩 채워가도록 하고요. 일단 많이 합시다. 제 친구가 한 말처럼 많이 읽어보고 많이 생각해보고 그러다 보면 효율적인 좀 더 좋은 방법들이 스스로에게 생겨나요. 이게 진짜 힘이고 여러분 이 힘으로 수능을 잘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고민 조금이라도 좀 해결됐길 바라고요. 앞으로 1년 동안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좀 방향을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열심히 하세요. 특히 1, 2월 달은 더더욱 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 2020학년도 수능 준비하면서 학생들에게 던지고 싶은 메시지를 어떻게 표현했었냐면 3가지로 담았습니다. 생각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생각의 진화. 변화가 아니라 진화. 가능한 것들. 모두 가능하지 않다. 가능한 것들이 있다. 결국 거북이가 이긴다. 이 셋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어를 대하는 저의 생각이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국어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길이 그 안에 다 녹아 들어가 있어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1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